오늘은 9월 5일 스케치업 첫 번째 시간으로서 스케치업 환경과 오브젝트를 어떻게 생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보이죠? 얘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처음에 다음과 같은 대화 상자가 뜨죠. 여기서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템플릿에서 우리가 어떠한 종이의 작업을 해야 될지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아키텍처럴 디자인으로서 밀리미터를 클릭을 하고 그리고 나서 Start Using Sketchup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처음에 프로그램을 오픈하게 되면은 작업 환경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여기서 보이게 되는 게 바로 풀다운 메뉴가 맨 첫 번째 위에 있고 풀다운 메뉴 아래에 마찬가지로 툴바, 도구 상자가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도구 상자를 한번 꺼내 볼게요. 도구 상자 꺼내는 방법은 뷰에서 툴바를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Getting Started라고 나와 있죠. 지금 보이는 이러한 툴이 바로 Getting Started고 그 아래에 보면은 툴바라고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여기서 라지 툴셋을 클릭을 해주고 또 우리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Views라고 있어요. Views도 같이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툴바 상자를 닫을게요. 클로즈 버튼을 눌러주고요. 보면 왼쪽에 보이는 이 라지 툴셋이 바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도구 상자가 돼요. 그리고 이 뷰는 프론트 뷰, 사이드 뷰, 그죠? 그럼 뷰를 확인할 때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디폴트 트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오른쪽에 보면은 디폴트 트레이가 있죠. 그죠?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기서 보면 머티리얼을 설정할 때도 쓸 수 있고 머티리얼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오브젝트를 하나의 오브젝트로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하나로 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도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림자 나중에 렌더링 했을 때 씬 아웃라이너와 레이어에 대해서도 따로 설명을 할게요. 그럼 모든 것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디폴트 트레이가 됩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중간에 사람이 보이죠, 그죠? 이 사람은 퓨전 프로그램 버전마다 좀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나와 있는 건 바로 휴먼 스케일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크게 유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주로 작업할 때 이 사람은 클릭해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지워지겠죠, 그죠? 딜리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우리가 보면 왼쪽 아래가 바로 스테이터스 바라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를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태를 표시해주고 있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박스는 우리가 사용하는 툴에 따라서 어떤 오브젝트의 치수, 사이즈를 나타내고 있죠. 그죠? 이 가장 스케치업을 시작했을 때 기본적인 환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따로 다른 3D 프로그램과 다르게 다른 3D 프로그램은 화면이 4개로 쪼개져 있고 거기에서 바로 뷰가 프론트 뷰, 탑 뷰, 라이트 뷰, 바텀 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바닥에서 보는 뷰는 없어요. 그 대신 여기는 아이소라 그래서 퍼스펙티브로 볼 수 있는 뷰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체크해 줘야 될 게 카메라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퍼스펙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퍼스펙티브라고 되어 있으면 탑 뷰 혹은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얘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보면 얘가 현재 탑뷰인데 위에서 보면 이 파란 선이 이렇게 안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나중에 가장 파이널 뷰로 볼 때는 펄스 카메라에서
퍼스펙티브를 체크해 주는 게 맞지만 작업할 때는 parallel projection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꿔주면 탑뷰로 봤을 때 파란 선은 보이지 않겠죠, 그죠? 바로 빨간 선과 그린 선만 확인될 수가 있겠죠. 다시 ISO로 바꿀게요.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3D 환경이기 때문에 X, 레드, 그린, 블루, RGB 선이 현재 보이고 있고 이게 바로 X, Y, Z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마우스를 가지고 X, Y, Z가 모이는 곳으로 가져가게 되면 오리진 포인트라 그래서 이 포인트가 바로 0,0,0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 오리진 포인트가 없게 되면은 내가 전체 화면을 회전을 했을 때 어디를 중심으로 회전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회전을 막 이렇게 막 타원으로 하기도 하고 어디를 포인트로 내가 중심으로 포인트를 찍고 돌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 오리진 포인트가 있음으로써 여기를 중심으로 오브젝트가 이렇게 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울 때는 더블 클릭하거나 더블 클릭하면 이 면에 붙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파랗게 하이라이트 됨으로써 이 부분은 동시에 선택을 할 수 있고 혹은 셀렉션 툴로서 마우스를 찍고 드래그 하게 되면 모두가 다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필요 없는 오브젝트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없애주면 되겠죠. 지금 현재 이렇게 화면이 회전하고 있는데 이 화면이 회전하는 것은 라지 툴셋에서 봤을 때 여기 그죠? 축으로 화면이 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오비스로 화면을 회전시킬 수가 있고 단축키로서는 마우스에서 가운데 휠을 클릭하고 돌리면 됩니다. 또 화면을 움직일 때 사용하는 키는 올빈 옆에 있는 펜의 기능으로서 화면을 왼쪽, 오른쪽 혹은 위, 아래로 움직여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단축키로서는 Shift와 마우스 가운데 휠을 누르고 돌리면 됩니다. 올빗은 마우스 가운데 휠이고 그죠? 펜은 Shift와 휠을 잡고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브젝트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랜턴을 만들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오리진 포인트를 기점으로 오브젝트를 생성을 할 거고 먼저 렉탱글을 사용해 볼게요. 라지 툴셋에서 마우스를 가지고 렉탱글 위에 클릭을 해주겠죠. 스케치업에서는 어떠한 포인트로 갔을 때 엔드 포인트거나 오리진 포인트나 혹은 미드 포인트로 가면 자동적으로 스냅을 잡히는 기능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리진 포인트로부터 마우스를 잡고 쭉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럼 아래 오른쪽 바닥에 디멘션이라고 보이죠, 그죠? 여기서 기본 치수는 밀리미터로 현재 책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500 500 하고 엔터를 치면 자동적으로 스퀘어가 그려지게 되겠죠. 500 by 500의 정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겠죠. 확인을 해보면 뷰에서 마우스를 가지고 뷰에서 탑을 찍어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죠? 다시 아이소로 바꿔주고 이 평면의 오브젝트에 높이를 줄게요. 높이를 주는 방법은 push and pull, 그죠? 얘를 클릭을 해주고 내가 마우스를 가지고 오브젝트 위로 올라가면 까맣게 다트 표시가 된 것이 바로 그 부분을 작업을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다시 마우스를 가지고 내가 작업할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위로 혹은 아래로 방향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우리는 위로 갈게요. 위로 500만큼 엔터. 그러면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오브젝트에 두께를 주고 그 두께의 공간을 뚫어줄게요. 간격 띄우기를 하는 방법은 푸시 앤 풀 아래로 내려가면은 옵셋이라고 있습니다. 이 옵셋을 클릭을 해주고
마우스를 가지고 갔을 때 내가 어떠한 면에서 이 선을 간격 띄우기를 해줄 거냐고 화면에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죠. 그죠? 우선 지금 보이고 있는 이 까맣게 다트된 부분에 간격 띄우기를 해볼게요. 뭐가? 이 선이, 이 사각 박스가 이 사각형을 간격 띄우기를 할게요. 클릭, 드래그, 얼마만큼? 50만큼, 엔터.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가지고 이 라인, 그죠? 이 지금 현재 다트가 생성된 외곽으로 보이는 이 라인에 간격 띄우기를 할 거예요. 그죠? 다시 마우스를 가지고 클릭, 드래그, 얼마만큼? 50만큼. 50, 엔터. 그죠? 그래서 얘를 뚫어줄 거예요. 이 안쪽에 보이는 이 사각형만큼 이 정육면체를 뚫어줄 거예요. 그 뚫는 방법도 마찬가지. 푸시 앤 풀을 클릭을 해서 지금 현재 내가 까맣게 다트로 변한 면을 어디까지? 반대쪽 면까지. 자, 지금 우리가 현재 봤을 때 이 면을 밀어주면 그냥 안쪽에 있던 면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보이는 이 반대쪽, 이 끝에 면까지 뚫어준다 라고 했을 때 자동적으로 스냅이 잡히거든요. 여기서 마우스를 클릭, 온 페이스라고 보이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뚫어진 오브젝트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쪽 반대쪽 면도 잡고 뚫어줄게요. 어디까지? 이쪽 반대쪽 면까지. 여기 갔을 때 온 엣지라고 보이죠, 그죠? 그때 클릭. 그런데 달라요. 좀 전에는 뚫린 면인데 지금은 면이 생성됐어. 왜? 교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차된 이 부분을 지워줄게요. 근데 차이점을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지금 이 흰 면과 회색 면 사이에는 혹시 검정색 면이 짙은 선이 없는 게 보이죠? 이 말은 두 개의 면이 나누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면을 나누어 줄게요. 선택 툴로 전체를 다 선택해 주세요. 그런 다음 자, 보죠?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죠? 지금 현재 파란 선이 아래는 생기는데 이쪽 위로 세로선으로는 안 생기죠? 여기를 나눠줄게요.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나서 intersect face에서 with 모델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나면 여기에 파란 선이 생성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어디를 지워줄 거예요? 이 면 클릭, 딜릿, 면 클릭, 우클릭에서 이레이즈에도 똑같습니다. 면 클릭, 자판에서 딜릿 키 눌러도 되고 우클릭에서 이레이즈 선택해도 딜릿하고 똑같은 기능이 되겠죠. 그죠? 보면 지금 현재 여기서 라인, 연필로 마치 그린 듯한 이 라인은 면이 쪼개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굳이 여기 있는 면을 나눌 필요는 없으니까 이 선을 지워줄게요. 지울 때는 이레이즈로 지워주면 됩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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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하면 바로 지울 수 있겠죠. 그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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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해서 면을 지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가운데 우리 초 꼽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circle을 이용해서 얘가 이 스퀘어의 센터가 바로 circle의 센터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얘는 스냅이 잡힌다 그랬죠. 그래서 마우스를 가지고 선의 끝 엣지로 가게 되면 얘가 자동적으로 미드 포인트가 잡혀요. 클릭하지 말고 그냥 마우스만 쭉 드래그 해주세요. 그러면 이 초록색 선이 나타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가운데 쭉 갔을 때 반대쪽에서도 미드 포인트 잡혔을 때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센터와 X와 Y가 만나는 센터에 자동적으로 포인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마우스를 찍어주세요. 여기가 바로 스퀘어의 센터가 서클의 센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름이 100 정도인 서클을 그려주세요. 자, 이 그렸으면 얘를 높이를 줘야 되겠죠. 그죠? 높이를 주는 방법은 푸시 앤 풀로 어디 서클 부분을 올려줄게요. 얼마만큼? 70만큼. 그리고 얘 또다시 두께를 줘서 안을 파줄게요. 옵셋에서 지름을 간격 띄우기를 안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20만큼 한 다음에
다시 푸시 앤 풀로 안쪽에 있는 면을 아래로 내려주세요. 40 정도 내려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가운데 바로 초 꼽는 부분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진짜 초를 꽂으려면 또 한 번 더 서클을 그려서 이 서클의 센터를 바로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죠? 얘 센터가 바로 얘 센터가 되겠죠. 바로 센터 잡히죠, 그죠? 클릭하고 이렇게 얇게, 그죠? 한 5mm 엔터.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높이는 쫙 올리는데 얼만큼 올리느냐, 여기에 밖에 있는 지름의 높이와 같게 on face 보이죠, 그죠? 그때 클릭해주면 얘네 두 개의 높이가 서로 같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위로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스퀘어 또다시 렉탱글로 가서 스퀘어를 만들 텐데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옵셋으로 간격 띄우기로 사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옵셋으로 가서 위쪽 면에, 그죠? 얘의 가장자리에 전부 다 간격 띄우기를 해볼게요. 마우스 클릭 잡고 안으로 간격 띄우기 125만큼.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스퀘어를 위로 높이를 줄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무브 툴을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이 면 안을 잡고 위로 당겨주세요. 컨트롤이 아니고, 자, 무브 툴로서 안쪽 면을 클릭을 하고 Alt 키를 누르고 위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린 사각형 박스의 면이 그대로 당겨서 올라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높이를 한 70만큼 주세요. 짠, 이러한 오브젝트를 생성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다시 얘 면을 한 번 더 올릴게요. 그 다음에 또다시 푸시 앤 풀로 위쪽에 있는 면을 잡고 그대로 쭉 위로 한 120만큼 올려주고, 여기 있는 면을 스케일 축소하는 거는 같은 방법이에요. 이번엔 스케일 축소를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XY로 동시에 스케일을 축소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가장자리로 가져간 다음 쭉 안으로 밀어 넣어주면 스케일을 작게 하죠. 마찬가지로 무브 툴로 움직여줘도 되고, 그 다음에 그대로 푸시 앤 풀로 끌어당긴 다음 스케일로 축소해도 같은 방법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이제 손잡이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서클로 또다시 아래쪽에서 사각형의 센터를 잡아줍니다. 그죠? 미드 포인트와 미드 포인트를 쭉 연결해서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주면은 센터 포인트 잡히죠, 그죠? 두 개의 포인트가 보였을 때 서클을 클릭을 해주고 얘를 원을 좀 크게 만들게요. 한 75 지름으로 만든 다음 또다시 위로 쭉 뽑아줘야 되겠죠, 그죠? 푸시 앤 풀로써 잡고 위로 쭉 뽑아주세요. 뽑아준 다음에 손잡이 부분을 만들 텐데, 지금 현재 이 원기둥과 이 사각뿔 부분에 면이 아직 경계선이 생기지 않았죠, 그죠? 이 두 개의 면으로 얘들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마우스를 찍고 선택해 준 다음에 쭉 두 개를 동시에 다 이렇게 선택해 준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나서 intersect face with 모델로 바꿔주면은 여기에 선이 생긴 게 확인이 되죠, 그죠? 그리고 면을 회전한 다음에 밑에 있는 원기둥 부분은 필요가 없는데 걔는 어떻게 확인해 줄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툴박스를 하나 더 꺼낼게요. 뷰에서 툴바를 클릭해 준 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가면 스타일 얘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클로즈. 스타일을 클릭해 주면은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의 오브젝트에 그 숨겨진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기능 중에서 여기에 숨겨진 선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현재 우리는 윗부분이 필요하지 아랫부분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아랫부분은 선택을 해서 마우스 우클릭을 클릭해서 이레이즈로 지워줄게요. 그리고 이 서클도 마찬가지 얘만 클릭해서 이레이즈 지우면 오브젝트 없어지지 그죠? 다 지우고 나서 또다시 투명하게 보이는 오브젝트를 엑스레이를 꺼줄게요. 이 오브젝트에서 우리가 윗부분은 스케일을 줄여줄게요. 스케일을 선택을 해주고 윗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엣지에서 쭉 스케일 다운을 해줄게요. XY로 잘못 움직였네 그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얘를 쭉 XY로 동시에 줄여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푸시 앤 풀로 윗면을 누르고 얘를 쭉 뽑아주세요.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오브젝트의 기본적인 오브젝트는 현재 다 만들어 보았고 보면 이 하얀색 면과 회색 면이 보이는데 이 회색 면은 안쪽 면이 밖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안팎이 나온 얘를 다시 면을 뒤집어 볼게요. 이 면을 선택해 준 다음에 마우스를 우클릭을 해주고 여기에 보면은 리버스 페이스라고 있죠. 얘를 눌러주게 되면 바로 바깥면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 윗면도 클릭하고 리버스 페이스를 선택해 줘서 면의 안박을 다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파일 저장하는 방법은 파일에서 Save as, 그죠? 내가 어디로 파일을 저장할지 바탕화면에서 여러분들이 폴더를 만든 다음에 얘를 해준 다음에 랜턴 만들기 이렇게 해서 skp로 기본적인 파일명을 해주고 저장하기를 해주게 되면 바탕화면에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아이콘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랜턴을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그죠? 다음 주 수요일이 9월 11일까지 메일로 보내주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